비즈니스 고등학생들, 국제 비즈니스과 3학년 학생들 안녕하십니까? 자, 세무일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면 우리 등교 개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아무 일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등교 개학해서 만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해주시고 온라인 계약 활동 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잘 이렇게 따라주고 또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해서 등교 개학 날 또 보고 그때 또 여러분들 웃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욕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 세무 일반 시간이고요. 자, 우리가 벌써 저번 시간에 우리가 벌써 부가가치세 개요에 대한 첫 단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자, 이번 시간에 벌써 중단원 납세의무자와 과세거래 단원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거래 내용들 중에서 이제 그 과세거래 파트 중에서 여러분들 그 재화의 간주공급 까지 여러분들 하게 되면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상 여러분들 재화의 간주 공급까지는 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 범위까지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5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몇 페이지죠? 51페이지. 아마 50페이지부터 볼 텐데 여러분들 교과서 5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자, 부가가치세와 납세 의무자와 과세 기간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여러분들 과세 기간 구분하는 거 매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과세 거래의 종류를 사례별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할 수 있으셔야 되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간이과세자의 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학습 목표가 달성됩니다. 자, 여러분들 50페이지 잠깐 볼게요. 교과서. 그럼 여러분들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참 좋아하는 만화죠?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지출하는 부가가치세는 누가 세무서에 내는 걸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값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누구한테? 물건을 판매한 사람에게 내게 되겠죠. 그러면 그 물건을 판매한 사람, 지금 이 만화책에 보니까 우리 엄마는 슈퍼마켓을 가시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을 하면 아무래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 즉 물건을 판매한 사람에게 내고요. 그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기한 안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 부가가치세를 직접 호주머니에서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사업자,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만화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으로. 자, 납세 의무자의 줄 치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 많이 나옵니다. 자, 세금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세금의 줄 치고 납부의 줄 치고 자, 의무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자기 돈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받아서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쉽게 말해서 납부 대리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들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동그라미, 제가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은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해서 판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역시 수입한 물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안 받는 건 아니죠.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부담 동그라미, 그래서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된다. 소비자의 동그라미,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는 어떤 사람들을 사업자라고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영리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영리 의무의 줄을 치시는데
영리 유무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무조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계속적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이 말은 여러분들 사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플에 보면은 당근마켓 같은 거 있는데요. 그런 어플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중고 물품을 띄워서 거래가 성사되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계속적인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래, 그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계속적으로 사업의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했을 때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용된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고용된 사람, 직원들에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속되지 않아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 사업자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면세 공급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앞선 시간에 면세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두고 있고 그 면세 물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농축수산물이라던가 일반 생활 필수품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금융 상품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단체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니까 부가가치세 사업자 안 해도 돼. 즉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속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를 여러분들 구분한 것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납세와 관련 부가가치세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출하여 협조할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지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는 과세 사업자는 크게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거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은 일반 과세자는 일단 간이 과세자를 정리하면 나머지는 일반 과세자니까 간이 과세자를 정리할게요. 간이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냅니까? 적게 냅니까? 적게 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혜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직전 1영년이라고 말이 나왔는데 그냥 직전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전년도가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금 현재는 이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릴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갔다 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년도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직전 1영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이 어려운데 그냥 직전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공급 대가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공급가액, 공급 대가, 세율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공급 대가는요 부가가치세와 공급 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급 대가는 항상 여러분들이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이 4,800만 원, 1년 동안에 4,8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얘기는 미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세요.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4,800만 원이 되면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4,800만 원보다 적은 매출을 내는 사람들이 간이과세자가 되고 4,800만 원이 딱 되는 순간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출이 적어도 여러분들을 일반과세자로 들어갑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이과세자의 조건은 전년도 매출액 공급대가 기준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들은 전부 일반 과세자가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FM으로 더 납부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정리하세요. 간이과세자를 정리하면 반대말이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과세 기간입니다. 요건 교과서 이제 여러분들 51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암기하신다, 머릿속에 넣어두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여러분들 과세 기간인데 요거를 절반으로 자르죠. 예, 그래서 상반기를 여러분들 1기라고 얘기하고 하반기를 2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기는요, 여러분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제 내가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에 내가 매출하고 매입해서 매출은 납부해야 되고 매입은 공제받죠?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기가 그렇습니다. 1기 확정 이제 과세기간 여러분들이 외우시고요. 자, 2기는 당연히 여러분들 그 다음 날짜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여러분들 다음에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 기간하고 신고 납부 기한은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날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에서 12월 31일 6개월 동안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요거를 또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예정 신고 기간을 예정 신고 기간에 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죠. 예, 맞습니다. 그 1기 예정 신고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납부세액을 4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를 하고 나서 법인의 경우입니다. 법인의 경우 나중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내가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 내역을 7월 25일까지 한 번 더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1기에만 부가가치세를 두 번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2기에도 두 번 신고 납부하게 됨으로써 법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무려 4번을 하게 되는 것이죠. 1년 동안에. 그럼 여러분들 예정 신고 기간 동안에 4월 25일 날 예정 신고 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죠. 그럼 확정 신고 기간 때는요. 신고는 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납부는 여러분들 4월 1일부터 6월 30일 거에 대한 해당 부분만 납부하면 되겠죠. 왜? 여러분 4월 25일 날 미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제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또는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 날 다 납부를 했지만은 빠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누락된 것들을 7월 25일 날 역시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신고 기간이 지금 확정과세 기간과 예정과세 기간이 지금 겹치는 곳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0일은 겹치기 때문에 그걸 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 7월 25일 날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는 1월 1일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 1기와 2기 예정 신고 기간과 확정 신고 기간 그리고 각각의 신고 기한들이 있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간이과세자는요. 여러분들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1기고 2기고 확정이고 예정이고 그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 동안 부가가치 신고 납부를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확정 신고, 2기 확정 신고 기한과 마찬가지로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이과세자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에 대해서 꼭 머릿속에 더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꼭 정리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과세 기간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또 다음번에 요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요것만 여기 지금 52페이지입니다. 자, 52페이지에 요거 여러분들 잠깐만 줄치게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하고 여러분들 1월 1일에서 25일까지고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죠. 개인 사업자는 2번만 하면 됩니다. 1기에 한 번, 2기에 한 번.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폐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내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 뭐 6월 30일까지가 보통 1기 과세 기간이죠. 기억나시죠? 근데 보통 1월 1일부터인데 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2월 달에나 3월 달에나 4월 달에나 5월 달에나 이렇게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 일, 예를 들어서 5월 2일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5월 2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일 또는 사업 등록일에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제가 칠판 수업을 통해서 따로 여러분들을 등교계약 이후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폐업하는 사람은 언제 폐업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폐업일이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9월 25일 때 폐업일이 9월 25일이 되면은 7월 1일부터 폐업일이 9월 25일까지가 여러분들 과세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폐업일이 과세 기간 끝나는 날,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과세 기간에 시작하는 날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매우 당연한 얘기죠. 여기 잠깐만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교과서에는 여러분 표시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재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중에 수입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수입하는 사람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내죠.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은 물건을 사온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판 사람한테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입하는 사람은 외국 업체에서 외국 업체에서 물건을 수입하겠죠. 그럼 외국 업체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수입을 하는 그 해당 관청인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관장은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쉽게 말해서 물건을 수입하고 매입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낸 것이기 때문에 수입상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겠죠.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부가가치세 돌려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서류가 뭐가 있었다고 했죠? 세금계산서죠. 그 세금계산서를 물건을 판 사람이 주어야 되는데 수입하는 사람의 경우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니까 세관장이 그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주는 거죠. 그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수입세금계산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유채물과 무채물인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똑같은 유채물인데 뭐 산속에 있는 돌멩이, 뭐 교환적 가치가 없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이런 돌멩이들은 재화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범위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번 보시고 쓱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화의 공급의 범위 이 부분이 여러분들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제 실질 공급과
이제 간주 공급이 있는데 간주 공급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입니다. 자, 표가 나와 있는데 자, 페이지 53페이지죠.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 예. 여기 보시면 매매 계약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현금 판매할 수도 있고 외상 판매할 수도 있고 할부 판매할 수도 있고 뭐 장기 할부할 수도 있고 이런 매매 계약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매매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재화는 당연히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가공계약부터 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별표 하나 받습니다. 가공계약에 교과서 53페이지라고 그랬죠? 자, 가공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여기 주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자, 가공계약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요거를 핸드폰을 만드는 주 제조업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카메라만 여러분들 주로 생산하는 하청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핸드폰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하청업체에다 갖다 주면 하청업체는 카메라를 만들어서 끼워 놓는 거죠. 이 과정을 여러분들 가공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가공을 하게 되면 가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생긴 가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품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공 계약 자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환 계약이 있습니다. 예,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 예, 두 개의 재화를 교환하는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부가가치세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현물 출자는 자, 법인회사의 현금 이외의 자산, 부동산, 채권 이런 것들을 출자하여 대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현물 출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부가가치세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에서 대주주가 이건 회사의 사옥으로 삼으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사옥을 이렇게 회사에 출자로 내놓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경우도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뭐 경매나 수령들도 재화의 실질 공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기타는 보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페이지 53페이지에 재화의 공급의 실질 공급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재화의 간주 공급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은 별로 안 길었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자, 여러분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이제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 계약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